이번엔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연준의 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강조해서 화제가 된 바 있었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궁금한데 회의록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 있었을까요? 네, 우선 이번 회의록에서 시장의 걱정을 크게 덜어줄 무언가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연준 2월 FOMC 회의록에서 확인한 것은 비록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모두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내부에서 2월에도 50bp,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게 적절했다는 시각과 진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처음으로 나왔던 2월 FOMC 당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었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FOMC 이후에 여러 지역 연은 총재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했었지요. 표는 25bp 인상에 던졌지만 50bp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기록에 남긴 점을 특별하게 과도하게 이렇게 해석할 상황도 아니기는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더 큰 결의가 필요한 시점인지가 아닌지는 그동안 연준이 밝혀온 대로라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2월 이후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최근 시장의 관심, 아무래도 월마트와 홈디포의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얼마 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만 이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소매 판매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월마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분기 매출 1,640억 달러, 주당 순이익 1.71달러로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밝힌 이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의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가 내놓은 1분기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는 1.25달러에서 1.30달러 사이인데 이것은 월가 애널리스트 평균 수준인 1.37보다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레임리 월마트 CFO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기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소비자 지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해고와 가계소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전망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투자은행인 DA 데이비슨도 미국의 이 소비자 지출 패턴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소매업체들이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내세울 인센티브가 정말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소비기업들, 유통업체들이 한동안 보수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지출 패턴이 더 명확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겠죠. 여전히 강한 미국의 소비 지출 자체의 허수 혹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미국 가계의 이 신용카드 연체와 늘어나고 있는 신용카드 부채일 겁니다. 지난 17일 미국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2년 4분기 기준 미국의 가계 신용카드 부채가 1조 달러에 가까운 9,860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연체율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 보고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4분기에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0.6%포인트 그리고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0.4%포인트 각각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의류 등 임의 소비재 품목으로 분류되는 이런 품목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젊은 층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간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